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바이오 USA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역대 글로벌 최대 기업 참가, 국내 기업도 2배 많은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팍스경제TV에서는 김효선 기자와 김홍모 기자가 현지 취재를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USA의 국내 대표 CRO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DT&C 그룹이 참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유일 풀 CRO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 강점으로 꼽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미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이 이곳 보스턴에서 개최된 바이오 USA에 모두 모였습니다. 특히 국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셀트리온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 약 544곳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DT&C 그룹은 KCRO의 존재감을 확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DT&C 바이오 그룹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T&CRO는 비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DT&사노메딕스는 휴먼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즈 1, 2, 3 그리고 OS, PMS 등 네, 이렇게 DT&C 그룹은 총 4개의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며 각 계열사별 특징과 강점을 적극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바이오 USA에 그룹 계열사 대표가 직접 출동한 만큼 KCRO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회사의 존재감을 확실히 한다는 입장입니다. DT&C 바이오 그룹은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FDA용 샌드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상과 후기 임상, 정기 임상을 비롯한 모든 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레드파인 브랜드의 EDC도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회사는 임상 개발에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을 계열사별로 갖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점을 이번 바이오 USA에서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전략 컨설팅도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DT&C 그룹은 이곳에서 나흘 동안 다양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대형 글로벌 기업과의 수주 계약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보스턴 바이오 USA 현장에서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보스턴에서 개최된 바이오 USA 행사 둘째 날부터는 기업별 심도 깊은 미팅이 오갔습니다. 이 DT&C 그룹도 가시적인 성과를 알렸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So if you want to license out to Korea company, maybe I can match the partnership. Yeah. 2023 바이오 USA는 최대 기업이 참여한 만큼 각 기업별 경쟁력 소개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DT&C 그룹의 가장 큰 장점인 풀 CRO 서비스도 참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케미칼 쪽 의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할 경우 다양한 분석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세포치료제라든지 단백질 치료제, 면역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랩을 찾고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좀 문의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미국 FDA에서 최근 승인되는 국내 기존에 하던 방법이 아니라 사이토프를 이용한 분석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를 해서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계열사의 강점은 이처럼 뚜렷합니다. 비임상 데이터 및 1상, 2상과 3상에서 타겟하는 1차 평가 지수를 함께 검토하고 파트너가 되어주는 DT&사노메딕스부터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최대 규모의 효능센터에서 물질의 초기 개발을 돕고 있는 DT&CRO, 그리고 희귀의약품 및 유전자 치료제, 항암신약 등 약물의 유효성 분석 서비스를 통해 검체 최고 분석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휴사이언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데이터 IT 솔루션인 레드파인, FDA 샌드 솔루션을 제공해 디지털 CRO 서비스를 바이오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세이프 소프트의 경쟁력은 수많은 바이오 기업이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풀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이 국내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마친 그 호주의 다국적 기업인 그 아반스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상호 협력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하고 즉시 MOU를 맺은 후에 협력을 계약과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바이오 USA 이틀째인 오늘 각 기업별로 더욱 깊이 있는 미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DTNC 그룹의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인 아바스 클리니컬과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며 KCRO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바이오 USA 첫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약 성과를 이뤄내며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DTNC 바이오 그룹이 이 다가올 도쿄 인터팩스에서도 글로벌 미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선 기자가 DTNC 바이오 그룹의 성과 및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DTNC 바이오 그룹은 첫날부터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글로벌 CRO 기업과의 미팅은 물론 한국에 있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도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단순히 임상 CRO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한국의 비임상 부분 데이터라든지 임상에 대한 단순히 분석했던 데이터들도 아반스 클리닉을 통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 FDA나 아니면 유럽에 가는 부분은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바이오 그룹이 전반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DTNC 바이오 그룹은 한국의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성공리에 호주 진입 및 미주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함께 리뷰하고 전략을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현장에서는 DTN, CRO 등 각 계열사와의 시너지, 토탈 서비스에 대해 가장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참가객들은 구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시험 영역과 동물 종류, 시설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습니다. 일본 기업이 이번에 참여한 바이오파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CRO 서비스, 비임상부터 효능 이쪽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일본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 그룹을 알리고 우리 글로벌 임상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계속 높여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사는 나흘간의 바이오 USA 일정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에서 진행되는 인터패스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USA 현장에서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이번 2023 바이오 US에서는 CDMO와 ADC 이중 항체에 대한 사업화 논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K바이오 그룹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공장 완공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수주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의 모습 김효선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2023 바이오 USA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부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올해도 단독 부스를 마련해 참가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높아가는 CDMO 수요에 발맞춰 5공장 완공을 기존 2025년 9월에서 4월로 5개월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목받고 있는 ADC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회사는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해 시장 트렌드와 성장성을 감안한 로드맵을 구축해 2024년 ADC 상업 생산을 가능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룹도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CDMO 및 항체 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비파마 미팅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저희 이제 바이오시밀러하고 1510 신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판권 계약이나 이런 미팅들이 많고요. 로직스에 대해서는 글로벌 규모의 캐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수주 관련해서 미팅도 몇 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회사는 효율과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바이오 시밀러 및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CDMO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롯데바이오로직스도 활발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캐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많이 해드렸고, 그다음에 ADC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이제. 더불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국내에 메가 플랜트를 짓겠다는 계획이며 미국 사이트와 더불어 CDMO 경쟁력을 갖춰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역대 최다 기업이 참여한 바이오 USA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도 2배 이상 확대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만큼 K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높아진 위상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됩니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USA 현장에서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하나그룹의 방산 삼총사가 부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직접 부스를 찾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나영 기자가 부산 현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13회 국제해양방위산업전.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은 모두 전시에 참여해 최신 기술력을 총망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오션은 새 이름으로 출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자리인 만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나오션은 울산급 배치3 호위함을 소개하며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임을 강조했습니다. 복합식 추진 체계를 적용해 수중 방사소음을 최소화한 제품입니다. 또 수출형 잠수함 2종과 무인 잠수정을 포함한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잠수함과 선박용 리튬 전지 체계,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을 주력으로 전시했습니다. 이 엔진은 뒤에 이 발전자라는 것을 붙여서 결국에 나오는 그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의 경우 탑재 시 기존 납축 전지 대비 잠항 시간이 약 3배가 늘어나 해군 잠수함 작전 능력이 향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저궤도 통신 위성, 해양 무인 체계, 함정 전투 체계 등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역량과 스마트 배틀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직접 부스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하나오션 출범 후 첫 현장 경영인 만큼 앞으로의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평화와 국제 정세에서 기여할 부분이 한국 방산 기업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장점들이 있고 단순히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그 안보와 또 나아가서는 세계 속의 한국의 방산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데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회장은 조기 경영 정상화와 정도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오션을 필두로 한 3사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하나그룹은 종합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교촌치킨이 MZ세대 입맛 잡기에 나섰습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매장을 만들었는데 어떨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무형문화재 필장이 만든 붓들이 공간을 채우고 공예 작가가 직접 오칠로 마감한 한지가 벽을 메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붓과 공예 작품이 펼쳐진 이곳은 전시장이 아닌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매장입니다. 교촌치킨이 서울 용산 이태원의 이색 매장 교촌필방을 선보였습니다. 교촌필방은 기존 교촌치킨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메뉴와 서비스를 선보이는 신개념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교촌의 헤리티지인 소스 부찌를 모티브로 해서 공간을 구현했고 스피케이지 컨셉을 도입했습니다. 입구부터 일반 교촌치킨 매장과 차별화했습니다. 눈에 띄는 간판을 달지 않았고 출입구 옆에 걸린 대형 붓을 당기면 출입구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 이색적인 외식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스피크 이지 스타일을 적용한 겁니다. 메뉴도 색다른데요. 기존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 허니 등 4가지 메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필방 시그니처 4종 플래터와 2종의 메뉴 선택이 가능한 콤보 플래터가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치킨과 오마카세를 합친 치마카세도 선보입니다. 교촌은 이번 이색 매장 오픈을 통해 20대를 비롯한 더 넓은 층의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20, 30대 젊은 고객들과 한국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치킨을 알리는 대표적인 명소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교촌은 올해 교촌필방을 홀 전문형 모델 사업으로 만들고 내년 상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2호점과 3호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바다 위의 LNG 공장으로 불리는 FLNG 선박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신조 FLNG 5척 중 4척은 삼성중공업이 수주하는 등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달 공개한 차세대 FLNG 선박 모델 이미지입니다. 설치면에서 육상 플랜트보다 빠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춘 삼성중공업의 새로운 FLNG 전략 제품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간 건조한 FLNG 선박의 설계와 조달, 시공 과정에서 얻은 기술력을 집약해 선형과 사양 등을 표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건조된 FLNG 선박은 모두 5척. 5척 모두 우리나라가 건조를 맡았고 이 중 4척을 삼성중공업이 수주해 현재까지 3척을 인도했습니다. FLNG 선박은 프로젝트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척 건조에 소요되는 기간은 4년에서 5년 정도. LNG 선박 대비 건조 기간은 더 길지만 그만큼 수익성도 높습니다. 지난해 말 수주한 FLNG 선박은 15억 달러로 하나로 약 1조 9,551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달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선박 2척을 수주한 금액보다도 큽니다. 삼성중공업은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육상 LNG 설비 대비 제작 기간은 짧고 초기 투자 비용은 적은 FLNG선이 주목받고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쌓인 수주 및 건조 노하우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입찰부터 설계, 구매, 공사 수행 등 각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적의 FLNG 선형 개발과 표준화를 통해 발주처에 경제성이 확보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올 수주 목표액은 95억 달러. 현재는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수주액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올해에도 추가로 FLNG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점유율 1위 굳히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47층 초고층 스카이 라운지, 호텔식 조식, 실내 수영장, 명품을 추구하는 하이엔드 주거 복합 단지가 대전에 선보였습니다. 기존 아파트와는 다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현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둔산동에 하이엔드 주상복합 단지를 분양 중인 견본주택 현장. 예약제로 운영 중인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커뮤니티 시설 모형들을 살펴보고 계약 상담을 받는 모습입니다. 고급 자재와 마감재를 사용한 세대 내부 곳곳도 둘러봅니다. 대전의 중심지 둔산동에 공급되는 47층 높이의 주거 상품으로 고객분들의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유로모빌 주방 가구와 시스템 에어컨 전실 무상 제공으로 상품에 대한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하 8층, 최고 47층으로 짓는 이 단지는 대전의 행정교육 중심지 둔산동에 들어섭니다. 단지는 초중고, 명문학군이 인접하며 둔산동 학원과도 가깝습니다. 지하 1층에는 대형마트가 입점 예정이며 상업시설도 조성돼 쇼핑과 문화생활을 단지 내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룸클리닝, 세차 서비스를 비롯해 헬스케어, 비서 서비스 등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 입주민의 전용 앱을 이용하여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커뮤니티 시설 이용 예약과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급 호텔 못지않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습니다. 단지 지하에는 골프 연습장, 사우나뿐 아니라 길이 20m의 레인 3개를 갖춘 실내 수영장도 조성됩니다. 최상층에는 스카이 라운지와 게스트룸 공간이 마련됩니다. 서울 고급 주거 단지에만 들어가던 신세계 푸드의 조식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내부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에 2.6m 높이의 천장고를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침실 공간은 복도와 맞닿은 개방된 공간으로 선택이 가능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서재 공간 등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습니다. 주방은 이탈리아 명품 가구인 유로모빌을 제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팬트리 공간을 제공해 넉넉한 수납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세탁실과 다용도실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일부 세대에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야외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조성됩니다. 안방 외 침실 공간에도 드레스룸을 확보했으며 화장실도 타일과 수전에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호텔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전에서도 하이엔드 주거 복합단지가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이어서 비주 초대석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시장이 100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엿한 국민 재테크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노후 준비를 위한 솔루션으로도 손꼽히는데요. 김하슬 기자가 이경준 미래에셋 자산운용 본부장을 만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올 하반기 중 ETF 100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준 미래에셋 자산운용 본부장 역시 ETF의 꾸준한 성장을 예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경쟁과 인도 시장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담당했던 세계의 공장의 역할, 이 역할을 지금 미국 주도로 이거를 이제 재편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잘 훈련된 교육 인력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 S&P 500의 25% 상당 부분을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업종의 이번 실적 발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 실적을 실제로 보여주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중국 경제가 그 기대에 굉장히 미치지 못했다.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환경이 우호적이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아마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으로 확인된 반도체 업종 위주의 어떤 시장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서 더 이상 국채권 ETF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월배당 ETF에 투자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에 기반한 기업의 어떤 성장이 투자 수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저희 중요한 이제 철학일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주식 시장이 구조적으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저희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가 바로 그런 미국의 테크 기업하고 반도체 기업을 아우르는 그런 상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한 1%에 가까운 월배당을 주는 상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ETF 중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월배당을 주는 상품들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투자자분들의 어떤 이제 노후까지 연결되는 어떤 연금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투자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툴로 계속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해서 투자자들한테 가장 사랑받고 가장 신뢰받는 어떤 ETF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쿠팡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쿠팡 와우에 반격하기 위해 유료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선보였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돈 되는 혜택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가입과 동시에 가입비만큼의 현금성 혜택 제공과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5% 할인입니다. 쓱닷컴과 G마켓,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면세점, 스타벅스 등 핵심 계열사 6곳 중 어디든 연회비 3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3만 원 캐시백을 받고 5% 할인 쿠폰도 받게 되는데요. 6개 계열사에서 할인을 받는다면 1년에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신세계 측의 설명입니다. 고객분들에게 혜택을 금전적인 혜택으로 바로 돌려드립니다. 돈 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어느 곳 6개 계열사 어디에서나 5%의 할인을 바로 얻으실 수도 있고 가입비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0원에 해당합니다. 외부 파트너들하고 연계를 해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들, 여러 가지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확장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은 멤버십을 외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항공, 금융, 게임, 배달 플랫폼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과도 멤버십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 멤버십이 아직까지는 할인 말고 빠른 배송 등 차별화된 혜택이 없다고 아쉬워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희석 대표는 무조건 빠른 배송이 아닌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고객의 니즈가 분명하다면 전국 단위 새벽 배송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명확하게 있다면 저희는 네오뿐만이 아니라 이마트 점포까지도 활용해서 새벽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또 물류의 어떤 비용 효율성 차원에서 오포에 지금 짓고 있는 자동화 물류센터도 사실상 새벽 배송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한편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유니버스를 통해 협력업체와 상생에도 나섭니다. 신세계 유니버스를 활용해 온오프 통합 광고 전략 등 다각도의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 파트너사에게 최적의 성장 전략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